라이카를 사용하면서 아포크론을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다라면 여러분들은 라이카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다라고 감히 말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해 볼까요? For a minute in the quiet, it feels like it was before. I get lost just for a moment, thinking I'm not where I am. And I didn't want to feel this way, tired of being out of place. Give me a one-way ticket out of here someplace I know I can't. 포토그래퍼 앨런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라이카 렌즈가 어떤 렌즈이신가요? 저는 아마 제 영상을 여러 차례 보셨던 분이나 개인적으로 저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렌즈에 대한 정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최애 렌즈가 아포크론, 그 중에서도 50mm 아포크론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방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성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이카 가방 구성은 요 오버베레트 바이로이트인데요. 이 가방에 대해서는 조만간 오버베레트 가방이 어느덧 제가 여러 개가 자꾸 주렁주렁 생겨서 이것도 약간의 컬렉션이 됐는데요. 이 가방도 한번 소개를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해봐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저는 M11의 아포크론 구성으로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M11 모노크롬 또는 라이카 MP 구성으로 아포크론 50mm를 마운트하고 다닙니다. 요게 가장 제가 좋아하는 구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아포크론 50mm는 아니고 먼저 아포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으로 75mm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75mm는 제가 반도 카메라에서 빌린 렌즈인데요. 보통 제가 반도 카메라에서 라이카 일주일만 빌려볼게요 라는 조그만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그 코너 안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라이카 기어를 빌려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한동안 제가 갖고 있는 기어를 새로 추가한 기어를 소개해드리기도 좀 급급해서 한 6개월 정도 쉬었나요? 이번에는 75mm 아포크론을 빌려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50mm 사실 아포 시리즈 중에 50mm를 가장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50mm 대신 75mm를 소개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50mm는 정말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제가 이때까지 저한테 영향을 받아서 아포크론을 구매하셨던 지인분들 중에 영상에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좀 섭외해서 간단히 아포에 대한 아포 50mm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 원래는 그냥 제가 또 이렇게 영상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런 방식으로 기획 취지를 생각하고 나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75mm 아포를 먼저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포크론 75mm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진을 찍으러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포 지미프론 75mm를 마운트해서 나왔거든요. 엄청 덥지만 비만 안 오면 찍을만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게임 카메라로 얘는 지금 오늘 모노크롬에 마운트해서 왔거든요. 혹시 몰라서 필름 카메라로 시네스트 800T를 마운트해서 MP도 같이 가져갔습니다. I could sit and cry about reasons why I'm in this mess, but what good is that? What a waste of breath. It's a fine line thinking about the words unsaid and setting
아포 시리즈 중에 75mm는 제가 갖고 있는 75mm는 주마리 75mm가 있습니다. 주마리 75mm 상당히 좋습니다. 얘가 컴팩트하고 작고 그 다음에 무게도 약간 플라스티키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무게도 무겁지 않습니다. 이 일반적인 주미룩스나 주미크론 그 다음에 이 아포크론조차도 이 렌즈의 무게가 황동 재질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무거운 편이죠. 근데 물론 아포크론의 50mm는 상당히 크기가 컴팩트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포크론 75mm는 일단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바디 자체가 주미룩스나 이런 바디처럼 다 황동 재질로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큰 총평을 먼저 드릴게요. 75mm 아포크론은 두 가지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아포는 역시 아포다 라는 총평을 드리고, 두 번째 총평은 50mm 아포에 비하면 뭔가 좀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은 처음 제가 50mm 아포크론을 빌려서 이것도 이제 라이카 일주일만 빌려볼게요 라는 코너로 반도 카메라에서 50mm 아포를 한번 빌려봤습니다. 당시에 저는 50mm 주미크론도 있고 주미룩스도 있고 소위 50mm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화각의 렌즈를,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렌즈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이제 녹티룩스랑 아포크론은 갖고 있지 않았는데요. 두 개의 렌즈를 좀 빈번하게 빌려봤더니 결론을 내자면 아포크론은 다른 렌즈와 달리 주는 뭔가 렌즈 결과물이 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랄까요? 모든 사진이 그런 건 아닌데 특정 사진에서 우와 라고 진짜 비명이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결과물이 있는데요. 맑고 투명한 느낌의 주미룩스도 있고 또 주미크론의 진득한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믹스드된 그런 느낌이 정말 아포크론의 그 매력을 확 느끼게 만들어주면서 또 약간 아름다운 발색 표현, 또 보케도 주미룩스보다 훨씬 아름답고, 마지막으로 이거 50mm 아포크론이 주는 뭔가 독특한 그런 공간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확 반해서 50mm 아포크론을 결국 저도 구매하게 됐습니다. 75mm 어떨까요? 일단 그런 느낌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포는 아포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포는 아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아포 렌즈의 가장 큰 특징은 좀 열악한 상황, 모든 상황에서 그런 특징이 나지만 특히 빛이나 뭐 여러 가지 촬영 조건이 열악한 상황, 그러니까 명암의 대비가 심하다든지 빛이 광량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얘를 딱 찍었을 때 뭔가 디테일 표현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디테일이 다 살아 있습니다. 다른 렌즈로 찍으면 심지어 주미룩스로 찍은 그 결과물을 보더라도 디테일, 그러니까 소위 뭐 가장 좋은 이그젬플로 머리카락, 이런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샤프하게 잘 느껴지기보다는 약간 뭉개져서 표현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포 렌즈는 마치 그런 부분까지 노이즈는 노이즈대로 끼지만 그건 물론 이제 센서에서 끼는 거니까요. 이런 표현하는 표현력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포는 아포다라고 설명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시 75mm 렌즈도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은 정말 칠흑같이 어둠이 내린 뒤에 빠르게 신호등에 건너기 전에 찍은 그런 스트리트 포토그래피 사진인데요. 앞에 계신 이제 여성분의 머리카락을 보면은 상당히 디테일,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의 그런 디테일 표현까지 잘 표현된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말한 총평을 염두에 두고 두 개의 사진을, 두 개의 그룹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포크론 75mm로 찍은 사진이고요. 또 하나는 아포크론 50mm로 찍은 사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 사진들만 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50mm 아포크론의 우와! 라고 느껴지는 그런 감동의 순간은 이 사진, 이 그룹에서는 저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50mm와 75mm의 같은 공간에서 제가 절반 정도는 75mm 찍고 나머지 절반은 50mm를 찍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찍은 사진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약간의 비교는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아포크론과 모노크롬의 조합입니다. 제가 아포크론을 구매하고 나서 50mm를 거의 붙박이처럼 이렇게 이 M11 컬러 바디에도 사용하고 있지만 M11 모노크롬에도 이 50mm 아포크론을 붙박이처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특히 흑백 사진, 저는 이제 흑백 필름도 즐겨 찍었었는데 흑백 사진의 아포크론의 조합은 정말 감동입니다. 뭔가 그 다른 렌즈로 찍은 사진들도 모노크롬이 표현하는 그런 깊이감이 있는데 아까 제가 아포의 특징이 디테일 표현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특징 때문인지 아포의 디테일이 흑백 모노크롬과 만나서 디테일은 살아있고 명암 차이를 모노크롬 바디가 만들어주면은 굉장히 깊이감 있는 그런 흑백 사진을 즐길 수 있는데요. 역시 75mm에서도 그런 느낌이 고스란히 느껴지더군요. 다음 사진들은 제가 엘리 카메라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들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Tell me it's alright. Tell me we're alright. Tell me that you and I have a chance. Oh, tell me it's alright. Tell me we're alright. Swear I traded all to get us back again.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the way that I used to do. Nothing but negative space in our living room. Try to shrug it off, say it's nothing, but we both know that just isn't true. Baby, I can't seem to trace it. This love was sacred, now it's got our knees on the floor. Lost in translation if we're way past saving. 네,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아마 요렇게 그냥 사진들로만 봐서는 그냥 아포크론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혹은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찍어본다라고 하면 그 차이를, 특히 다른 렌즈를 많이 사용해 보셨던 분이라고 하면 역시 아포의 그런 디테일이 느껴지는구나, 또는 아포의 특징들이 이런 거구나, 이런 점들을 제 설명을 듣고 나서는 아마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부터는 이제부터 다른 렌즈로 찍은 사진과 아포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75mm 아포크론의 리뷰는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좀 비교할 만한 그런 사진들을 많이 찍었으면 했는데, 신기하게도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라이카 일주일만 빌려볼게요. 코너로 렌즈를 빌리면은 꼭 장마나 아니면은 비가 계속 오더군요. 거의 지난 한 달 됐나요? 기분상 일단 한 달인 것 같은데 무지막지하게 비가 계속 왔잖아요. 그 기간 중에 제가 한 열흘 정도 렌즈를 빌렸었는데 거의 실내 말고는 사진을 찍을 그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엘리 카메라 정도가 외부에 나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mm랑 좀 많이 비교해 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75mm 아포크론의 총평을 마치고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75mm 아포크론은 50mm보다는 좀 아쉽다. 그렇게 50mm에서 느껴졌던 감동적인 순간은 그렇게 아직은 제가 짧게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느껴지진 않았다 라는 게 첫 번째 평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포는 역시 아포였다. 아포에 제가 50mm 사용하면서 느꼈던 그런 특징들이 다수 보였고 75mm 제가 주마릿으로 사용했을 때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75mm의 느낌은 고스란히 이 녀석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라는 점이 최종적인 총평인 것 같습니다. 이 렌즈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75mm를 아직 갖고 있지 않은데 50mm 아포크론으로 이미 아포의 맛을 한번 보셨던 분이라면 75mm 화각을 추가할 때 오히려 이 렌즈를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75mm가 필요하지 않은 분이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아직까지는 50mm 아포크론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아포크론 시리즈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50mm 아포크론 제 영상을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럼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